오늘 제목이 치매 예방, 뇌 건강인데 의사든 한의사, 약사들, 의료인들을 지금 한 20여 년간 가르친 교수로서 살아오면서 의학이 정말 발달한 것 같은데도 놀랍게도 다 임시 조절밖에 할 수 없는 게 현의료 체계라는 것도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약을 먹으니까 괜찮다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억지 스트레스를 통해서 증상 완화라고 그래서 대증요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모든 병은 식사와 생활에서 내가 만들고 그 결과 그 병은 나밖에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오늘 이 치매 예방도 뇌 건강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뇌에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렇다 할 조치가 없었어요. 자,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시게 될 거라 생각이 돼요. 자, 먼저 뇌, 여러분들 뇌. 어떤 음식 먹어라, 누구를 만나라, 따뜻한 옷 입어라, 그거 먹고 탈나니까 너 다시는 그 음식 드시지 말아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나와 자연의 관계를 정립해주는 그 일을 뇌가 하고 있어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살아가는 일련의 내용들을 뇌가 하고 있다. 그런 개념에서 그 이야기는 뭡니까? 뇌는 나의 안정 조건을 늘 지켜주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 과학적인 용어가 한자로 써져 있죠. 항상성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혈압도 올라가도 안 되고 낮아도 큰일 나요. 당뇨도 낮아도 큰일 나고 너무 높아도 큰일 나. 음식도 너무 잘 먹어도 큰일 나고 너무 안 먹어도 큰일 나. 그게 뭡니까? 항상 적당하게 먹게 하는 시스템. 그게 바로 항상성 시스템이에요. 혈압 조절하는 게 원래가 자율 조절되게 돼 있어요. 체중, 밥을 적게 먹고 운동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항상성 시스템에 의해서 운동을 평생 안 해도 살 안 찌는 거죠. 제가 운동 평생 안 해도 살 안 쪄요. 여러분들은 조금만 더 잡수면 살찐다, 조금 운동 안 하면 살찐다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원인이 아니고 여러분 몸, 음식, 생활과 여러분 몸이 뭔가 균형을 찾지 못해서 오는 현상이지 그런 것을 못해서 오는 현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 뭐냐면 여러분들 뭔지 모르지만 살찌고 뭔지 모르지만 혈압이 안 떨어지고 뭔지 모르지만 머리가 아프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거 고치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내가 잘못하고 있지를 찾는 그 습관을 가지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일련의 시스템을 뇌가 조절해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도 저도 모두가 원하는 게 무병장수인데 이 핵심 알고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걸로 보면 키가 뇌신경계, 소위 정신건강이다라는 개념이죠. 왜 뇌가 그 역할을 안 해주면 오늘 여러분들 여기 안 계셨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 뒹굴뒹굴 하시거나 산에 가시거나 운동하시거나 그럴 것인데 이 자리에 오셨다는 얘기는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 일과 중에서 제일 뭔가 핵심적인 환경이 됐다라고 제가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개념에서 그럼 정신건강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를 했어요. 정신장애뿐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공동체에 유익하도록 기여하는 것을 정신건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은 알고 보니까 내게 좋고 내가 기쁜 것인 줄 아는데 더 위가 뭐다? 공동체의 건강, 공동체의 기쁨, 공동체를 놓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의 정신이 건강한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정신에서 사실 여러분 에너지가 나와요. 여러분 집에서 우리 어머니들 계신데 어때요? 음식 만들 때 내가 먹자고 음식 잘 만들어지나요? 안 되죠? 근데 아들 먹이려고 딸 먹이려고 사위 먹이려고 하다 보면 그냥 물불안갈 뛰어다니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나를 위한 어떤 마음가짐보다는 나 아닌 더 공의적인 타인을 위한 마음 씀씀이의 마음가짐이 건강한 내 마음을 만든다. 몸을 움직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치매에 걸리죠? 평균 수명이 되게 높아지고 있는데
자, 알츠하이머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퇴행성 뇌신경 질환입니다. 치매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요. 자, 치매는 여러 가지로 올 수가 있어요. 뇌가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치매에 걸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WHO에서도 결국은 심장병, 암, 뇌졸중 다음으로 인류를 위협할 질병으로 뭘 뽑고 있다? 치매를 뽑고 있을 정도로 치매가 그렇게 위험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치매 무서운 건 아시죠, 여러분들? 뭐 말씀한 대로 다 아시고 계실 거라 보여지는데 그 정도로 세상이 지금 어려운 환경을 뭔가 겪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왜 뇌에 대한 다양한 건강 방법, 뇌 질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뇌의 기능 장애, 결국은 학습, 행동에서 기인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학술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고요. 우울증 같은 거, 치매, 이런 다양한 그 뇌 관련된 질환들이 식생활과 또 사람과의 관계성, 그 다음에 삶의 의지 등과도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연구가 되어가고 있고요. 또 놀라운 것은 미국에서 벌써 한 10여 년 전에 데이터인데도 불구하고 놀랍습니다. 12세 이상 미국인 중에서 11%가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다. 그리고 40, 50대는 저희 여성들 같은 경우는 23%가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고 미국인 4,500만 명 이상이 만성 두통을 앓고 있고 뇌 관련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니까 다 해결되고 살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뭔가 해책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완전한 건강, 결국은 알고 보면 음식, 사람, 환경권을 컨트롤 하는 시스템이 결국은 건강의 기초 출발 조건이 뇌 건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보시는 것처럼 시상은 모든 감각과 정보를 어디에요?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모든 정보를 모아가지고 이 시상이 대뇌에다 전달해서 대뇌에서 소화 음식이 들어왔어? 대뇌는 거기서 빨리 신경항문질 보내서 소화기에 호르몬을 자극해가지고 위에서 소화효소가 나오게 하고 췌장을 자극해서 췌장액이 나오게 하고 담낭을 자극해서 담즙이 나오게 하고 뇌가 딱 모든 그 조직 장기들을 딱 가서 뭐요? 스위치를 켜서 일을 하게 해주는 역할을 누가 한다? 대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오늘 우리 치매와 신경 관련돼서 생각해야 될 또 중요한 장기는 해마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해마는 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기억하는 그런 장기인데 양쪽에 있어요.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누가 한다? 해마가 해요. 그래서 오늘 쳐다볼 것은 대뇌와 해마 쪽을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쳐다봐야 될.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뇌는 과연 무슨 영양소로 구성되어 있나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뇌에 제일 많은 게 뭘까요? 뇌를 만드는 제일 많은 영양소는 뭘까요? 물. 예. 한 70에서 80%가 물. 그 다음에 또 뭘까요? 지방이에요. 지방. 한 12% 정도 지방이에요. 그 다음에 많은 건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은 한 8%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당 있죠. 탄수화물 1%. 그 다음에 무기질 1%. 비타민 2%. 요 정도야. 그럼 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다? 지방, 콜레스테롤이다. 콜레스테롤 먹지 마라. 큰일 나. 크게 잘못 가고 있는 그거예요. 나이가 들면 어떠세요? 우리 물 잘 땡기나요? 저희 어머니와 지금 전쟁은 물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싸워요. 물을 제가 꼭 아침에 제가 나오기 전에 한두 잔 꼭 잡숫게 하고 싶은데 물이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물이 무슨 역할을 한다? 물 구성이 맞는 것도 맞는 건데 뭐냐면 이 뇌가 밤새도록 여기서 일을 해요. 일을 하면서 뭐 쓰레기가 많이 생기겠죠. 그 쓰레기를 씻어내는 게 뭐냐? 뇌 척수액이 여러분들 숙면에 들어가면 푹 주무시게 되면 뇌가 일을 안 한다. 모든 장기가 멈췄다. 그러면 그 순간에 뇌에 있는 혈관, 혈액들이 쭉 다 빠져나오고 거기 누가 들어가냐? 뇌 척수액에 쑥 들어가서 눈 뜰 때까지 거기 있다가 거기서 쭉 청소해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다시 뭐 바깥으로 버리는 그래서 뭐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뇌를 풍부하게 적시게끔 물을 늘 많이 잡숴야 돼요. 그리고 또 뇌는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생체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야.
그 발전기는 또 무슨 일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소금이 그 역할을 해요. 나트륨, 칼륨, 염소, 다양한 미네랄 있잖아요. 그 나트륨, 칼륨, 염소가 핵심 여러분들 생체 전기를 만드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혈액은 바닷물처럼 짭짤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소금이 절대 필요한데 누군가가 소금 적게 먹어라, 먹지 말아라, 무염, 저염 떠들고 있는데 누구한테 해당되는 얘기냐면 이미 고지혈증이 너무 심하고 혈압이 너무 심한 환자들한테 해당되는 것을 건강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하루에 적어도 한 5g에서 30g까지 문제 없다고 하는 것이 이미 수없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콜레스테롤은 아무리 높아도 문제가 없다라고 제시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아니라 콜레스테롤 산화된 게 문제고 쓰레기 찌꺼기가 문제고 콜레스테롤 높은 게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이 장수하고 있다고 하는 논문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뇌에 여러분 신경 써야 될 거는 물을 충분히와 소금 적절히 먹어야 된다는 것과 다양한 생활 요소들이야. 이것들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려요. 자, 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뇌 부위별로 소위 파장이 다 달라. 주파수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위에 정두엽이라고 표현하고요. 전두엽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측두엽, 뒤통수엽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앞에서 나오는 이 마음의 어떤 흐름들을 움직이는 그러한 한마디 흥분 이런 역할을 악셀에 밟고 막 달리는 그런 역할을 한 역할은 여기서 해. 거기서 나오는 호르몬이 뭐냐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야. 도파민. 그러니까 베타파가 발생이 되고 위에서 소위 정두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결국은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 이 부분은 항상 안정, 그 다음에 창조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야. 그러니까 얘가 문제 생겼을 때 기억력이라든지 마음의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역할을 또 여기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그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측두엽 같은 여기서는 가바라가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얘는 결국 뭐냐면 무리하지 않게 적절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안정을 도와줘요. 모험하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 세타파가 분비되는데 걔가 부족해지면 머리가 아프고 혈압이 오르고 부부관계가 안 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져. 엔돌핀 같은 호르몬이 분비가 안 돼. 그 다음에 우리가 베개 비는 뒤통수, 이쪽에 뒤통수엽은 결국은 델타파가 분비되는데 셀레토닌 많이 들어보셨죠? 셀레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 그래서 걔가 문제가 생기면 우울증이 생기고 잠을 못 자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뇌 부위별로 어느 부위가 굳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몸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뭐라고요? 또 부위 장기를 스위치를 켜고 스위치를 끼는 일을 해, 그만해라고 하는 역할까지도 여기서 분비되는 뇌신경화학물질, 소위 뇌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몸 전체를 돌아다녀. 자, 그 부분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면, 자, 보세요. 이런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연결돼서 전선과 같은 연결한다 그랬죠? 자, 보시면. 자, 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장기가 다 연결돼 있죠? 이 전선은 신경세포예요. 전선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는 뇌가 만든 생체 전기예요. 뇌가 딱 음식물 입으로 들어가는 거 보고 위를 가서 자극하는 호르몬, 가스트린 호르몬을 자극한다니까. 그러면 걔가 위산이라든지 소화효소를 분비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음식 들어가면 걔 그냥 막 분비하는 게 아니라 뇌가 야 음식 들어간다. 근데 그 음식 허구한 데는 아무 때나 들어가면 우리 몸 전체 뇌와 우리 모든 장기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해지겠잖아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음식을 잡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뇌는 생각하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오장육부를 다 관장하고 음식물을 먹지 마라.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 말하지 마라. 오늘 남산 시민대학에 가라 마라. 이런 모든 것들 누가 했다고요? 뇌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병들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뇌가 이상인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식물인간. 아들을 놓고서도 뭐라지만 음식 아팠다는 뭔지 몰라요. 이렇게 해서 7개월 살아봤어요. 그런데도 7개월 지나서 식사를 바꿔주니까 정상으로 회복이 돼서 만 14년간을 잘 사시다가 조용히 잘 사셨거든요. 얘가 다 망가졌다고 생각했는데도 다시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보시면 또, 이 보세요, 신경. 요런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쭉 연결된 전선망을 몸 전체를 깔아놨어요. 아까 음식물이 위에 딱 들어오는 순간 뇌하고 연결시키면서 소화기에서 주르륵 신호를 뇌에 보내고 뇌에서 주르륵 또 신호가 와. 그 신호는 뭐예요? 내 몸에 들어오는 물질을 처리하는 효소, 호르몬, 신경계를 움직이는 흐름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의 역할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뇌는 또 뭐요? 인격도 움직여. 뇌가 현찮다, 인격적으로 문제가 돼요. 생체 전기가 없다, 뇌가 하는 역할이에요. 음식물 선택하는 것, 음식 많이 먹고 또 먹으려고 하는데 뇌가 바보가 된 사람이에요. 배가 고픈데도 음식을 안 먹어. 저혈당이라도 안 먹어. 뇌가 바보 된 사람이죠. 왜 바보 됐겠어요? 장기와 뇌의 신호체계가 망가진 거야. 아니면 뇌세포, 뇌신경세포가 망가진 거야. 이렇게라도 받아들이셔야 돼. 자, 뇌신경계 관련 질환들을 하나 볼게요. 자, 치매. 치매 여러분들 뭐예요? 그러니까 학습력이든 인지력이든 생각하는 거, 정신적인 파워, 이 모든 것이 다 제기를 못하는 상태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까 퇴행성 신경성 질환 알츠하이머로 인해서 생기는 치매 확률을 75% 이상으로 보고 있을 정도로 결국 뇌세포가 기능을 제대로 못할 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신경세포가 우리 몸 전체에 연결됐다고 했잖아요. 소위 기차, 철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가? 기차가 가. 근데 기차 안에 누가 타고 있다? 뇌신경화학물질, 신경 전달 물질인 기차 안에 타고 있는 거예요. 타고 가서 어디요? 그 공장에 가서 딱 스위치를 딱 켜주는 역할을 뇌신경화학물질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철로를 고정시키는 단백질이 뭐냐? 이게 타우 단백질이야. 딱 철로 벗어나지 않게 하면 어떻게 돼요? 못 같은 걸 딱 박아가지고 딱 고정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타우 단백질이에요. 그런 설로가 하나보다는 여러 개. 여러분들이 그 새끼가 뭔지 아세요? 집으로 꺼는 거. 두껍게 꽈을 때와 얇게 꽈을 때 어디가 더 튼튼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경이 두툼하게 연결된 사람과 신경이 얇게 연결된 사람들 벌써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신경이 두툼하게 연결되는 그 역할을 하는 중요한 단백질은 뭐냐? 아밀로이드 단백질이야. 물론 거기에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우리 뇌세포 중에 한 25%까지 소속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물질 중에서 그만큼 많은데 중요한 것은 이 단백질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단백질들이 산화됐거나 변형이 된 거야. 부패돼가지고 썩어버렸어. 깨졌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밀로 단백질 같은 경우가 거기에 덕지덕지 플러그처럼 붙어가지고 떡이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기차가 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잖아요.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안 가잖아요. 아니면 그 부패가 심해가지고 철로가 끊어져. 그럼 어떻게 돼요? 이탈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원리야. 그래서 저거 뭐냐?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잡수신 단백질이 뭔가에 의해서 산화되고 변성되는 거야. 그래서 찌꺼기 독성이 된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 얘기 뭐냐면 내가 그 영양소를 먹었을 때 몸에서 제대로 영양소 쓰나 아니면 불활성화돼서 독성으로 몸에 떠도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몸에 계란이 두르면 우유를 먹으면 그런 걸 먹으면 저는 가렵고 눈곱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쓰지 못하는 단백질이 쓰지 못하는 영양소가 들어왔을 때는 그 물질로 인해서 그 중요한 포인트가 오히려 산화되고 부식되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 그리고 어떤 원인에서인지 모르지만 해마가 줄어들어 위축되는 경우 이때 치매가 나타난다라고 학자들이 이미 입증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학자들도 좀 오리무진 건 뭐냐면 왜 쓰레기 찌꺼기가 돼버렸지? 왜 그 단백질이 그렇게 변형이 됐지를 전 세계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을 놀랍게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뒤에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한번 조금 보면, 자, 요거예요. 그림 보세요. 자, 요것이 신경세포가 지금 플러그처럼 떠그덩이 붙어 있어요. 파란 것에. 근데 하얀 것들은 요것들은 엉기정기 신경성 덩어리가 돼버렸어. 이러다 보니까 신경 물질들이 제대로 레일을 타고 막 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뇌가 보내는 소화기까지 전달도 안 될 뿐더러 소화기에서 문제점을 뇌에다 보내도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맥이 끊기는 거죠.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요거예요. 정상인은 아주 깔끔하게 전달물질 잘 파랗게 전달 잘 가고 있어요. 근데 초기 단계에서 어때요? 뭔가 조그만 플러그 같은 쓰레기 찌꺼기 생겨. 그런데 면역세포들이 미세화 교세포가 그것들을 다 잡아 없애가지고 그럭저럭 소통이 돼. 그런데 중중당대 가니까 오히려 마디마디가 끊어지고 철로가 이탈이 되고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이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우리 모든 장기하고 뇌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뇌에 저런 것들이 많다는 얘기는 뇌에도 그런 환경이 돼 있겠죠. 뇌세포도. 신경, 전기선 같은 신경선도 그럴 뿐더러 아니라 뇌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치매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얼마나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나를 모르고 내 가족을 모르고 내가 무슨 생각하고 내가 뭐 행동하는지를 모르고 그러한 현실로 간다고 하는 게 치매다. 그래서 치매의 원리는 간단해요. 뭐예요? 해마가 왜 위축됐냐? 위축 원인 하나. 또 한 가지 뭐죠? 왜 위축되겠어요? 여러분들 몸이 위축된다, 마음이 위축된다. 누굴 만났을 때예요? 몸, 마음이 위축된다는 얘기는 반가운 사람 만났을 때, 싫은 사람 만났을 때, 싫은 사람 만났을 때. 그러면 해마가 위축된다. 여러분들 몸이 싫어하는 행동을 했을 때, 해야 될 것을 안 했을 때 해마가 위축된다. 또 뭐요? 몸이 싫어하는 음식을 수시로 습관적으로 드셨을 때 역시 염증, 쓰레기, 찌꺼기, 독소가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고기를 잘 잡수는 것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고기를 통해서 여러분 몸에 배출되는 쓰레기, 독소는 너무 많아요. 연세가 들면 고기를 잡숴야 되나요? 안 잡숴야 되나요? 말만 그러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정신불안장애. 공황장애, 강박장애, 특정 공포증 이런 것을 우리가 정신장애라고 하는데 결국 이것도 어디서 나온다? 여러분이 잡수는 음식물이 불안전 요소이 물질 대사가 제대로 원활하지 않을 때 그 생화학적으로 몸에 여러 가지 불안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식 안 좋은 거 잡수면 어때요? 소화가 안 될 때는 어때요? 마음이 얘가 편안해, 불편해요? 불편하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공황장애도 나타난다는 사실이니까 공황장애는 고치기가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간단한 거예요. 뭐예요? 생화학적으로 여러분 잡수는 음식물이 소화가 잘 되고 가스만 안 차면 사실은 금방 회복할 수 있는 게 공황장애고 뭐예요? 강박장애예요. 이걸 그냥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분이 많아. 자, 그 다음에 정신분열증. 자, 뭡니까? 환각, 망상, 초조나 조현병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런 부분은 어디서 온다? 역시 이것도 영양 불균형이야. 밥은 많이 잡섰어. 근데 연소가 안 돼. 가스 면이 많이 생겨. 그런 상황에서 영양 불균형이 일어나. 그랬을 때 뇌 내에서의 생화학적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은 신경항물질 분비에 이상을 만들어서 어디까지 전두엽에서 분비되는 도파민 분비까지 영향을 줘. 뇌신경항물에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 장기적으로 식생활을 잘못했을 때 정신분열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정신분열증까지도 그렇게 5시간 만에 안 걸리더라고요. 우울증 같은 거 너무 흔한 증상이죠.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그런 특히 여자분들 호르몬과 갱년기 증상이 왔을 때, 또 이것도 영양자산의 문제, 다양한 스트레스 요소, 잠을 자야 될 때 잠 못 잔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상태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우울감이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불면증은 커피를 마시면 잠 못 잔다. 그럼 커피를 또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커피 마시고 잠 못 자니까 수면제 잡수고 또 마셔. 그거 어쩌라는 거예요? 자, 잠 못 잔다는 첫 번째, 여러분들 몸이 거부하는 물질이 들어왔을 때 교감신경 항진이 결국 눈을 뜨게 만들어요. 그거 잠 못 자는 거고 반복되다 보면 정신질환으로 가는 거예요. 불면증은 뭐라고요? 잠들기까지 30분 이상이 걸렸냐? 잠을 자다가 5번 이상 깨냐? 자다가 깨어서 잠을 못 드는 시간이 30분 이상이 되느냐 했을 때 우리가 불면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스트레스 요소다. 뭐냐 이거? 정신적인 거냐? 음식이냐? 환경이냐를 찾으셔서 없애면 끝나는 겁니다. 그 병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고 ADHD, ADHD 들어보셨죠? 과잉행동증후군, 애기들이 많이 걸리죠? 자, 이것은 전두엽, 그냥 부산한 애기들이 이런 병에 많이 걸리는데
다양한 스트레스 요소들에 의해서 주의 산만, 인내심, 결핍, 과격한 행동을 하는 현상을 우리가 ADHD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행동은 결국 뭐다? 역시 싫어하는 것을 만났을 때 답답해, 또 들어, 또 들어. 이게 뭐겠어요? 이게 정신과 질환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자, 제가 어제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4개월 전에 다녀간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서부터 뭐요? 책기로 평생을, 옛날에 채 내린다고 해야죠. 평생을 내리면서 이 뱃속에다 집어넣으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어제 와서 한 얘기가 자기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처럼 정말 밥 따뜻하게 편안하게 한번 먹고 잘 먹었다 느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처럼 매사를 좀 기분 좋게 감사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매사가 짠스러워. 매사가 좀 아주 뭐랄까요. 독이 차 있는 사람 같이 무서운 사람으로 인생을 살았대요. 근데 어제 와서는 딱 한마디 하는 얘기가 4개월 지나갔는데 이제 밥을 아무리 편안하게 아무리 먹어도 불편하지 않고 누굴 봐도 너무 감사해서 장애인들 위해서 자기가 급식 배급까지 하고 있고 세상 이렇게 감사해가지고 매사가 100% 긍정의 마음으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저에게 4개월 만에 간증을 하고 간 사람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뭐였어요? 배가 계속 아플 수밖에 없었던 식사가 누구까지? 뇌까지 불안하게 하고 뇌가 불안하니까 뭐가 안 나왔다? 뇌신경화학물질이 제대로 안 나오니 소화, 효소가 제대로 안 나왔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늘 소화는 더 안 되고 신경은 더 불안하고 매사가 짜증스럽고 환경 많은 사람들과 만나기 싫어 기피증 환자가 되고 자기의 의지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보시면 대장 질환자가 우울증에 걸릴 위험은 80%가 높다. 지금 이 부분들은 뇌신경계 질환 연구 결과 논문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짧게. 자, 대장이 불안한 그런 식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걸리더라. 80%가 높더라. 근데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을 봤더니 역시 대장 질환이 많이 있더라. 무슨 얘기냐면 소화가 안 된다. 그런 생활을 하는 분들이 당연히 신경계에 이상이 올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밀가루 등 여러 다양한 음식물들에 대한 그 체내에서의 항체 반응을 통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뭐요? 분열증이 많이 나타나더라. 그 얘기 뭐예요? 싫어하는 음식 먹으면서 몸에서 불편한 정신질환이 나타난다는 결론이 아니겠어요? 자, 콜레스테롤 보시면 콜레스테롤이 낮은 노인이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몇 프로? 300% 높다. 그리고 낮은 콜레스테롤에 속한 사람은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20%가 높았고 또 중요한 것은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으면서 우울한 사람이 일찍 죽을 위험이 7배가 높더라. 콜레스테롤을 낮춰야 돼요. 낮추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입증되고 있어요. 논문으로. 그 다음에 운동시킨 동물은 가만히 앉아있던 동물들에 비해서 해마에 새로운 유전이 2배 가까이 많다. 운동하면 해마가 커진다 이야기입니다. 운동 안 하면 해마가 줄어들어서 뇌신경과 질환, 인지 능력까지도 떨어진다, 주의력도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에서 그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1800%가 올라가더라, 개선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운동하면 여러분들 해마가 커질 확률이 높다, 기억력이 좋아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비만한 사람들이 만성 두통을 겪을 확률이 74%가 증가했다. 그리고 치매 위험이 크게 증가했고 허리가 그죠? 엉덩이에 비해서 많이 나갈수록 소위 뇌 기억 중추인 해마가 더 작아진다. 그래서 여기 아랫배 나오신 분들 조심하셔라 이게. 아랫배 나왔다는 이야기는 벌써 위에 문제가 생기고 몸이 거부하는 물질을 많이 드시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음식물은 체내 지방으로 쌓입니다. 그다음에 인슐린과 관련돼서 인슐린 저항증이 뭐겠어요? 몸이 싫어하는 탄수화물을 계속 잡수다 보니까 인슐린이 그 탄수화물 세포에 데려가서 두들겨서 집어넣으려고 해도 내 주인이 그 인슐린이 데려고 온 그 음식을 거부하죠. 그걸 인슐린 저항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음식을 많이 먹고 있는 분이죠. 그런 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병든 뇌에 형성된 플라그 같은 그런 내용이 되다 보니 뇌를 약탈해서 정상적인 뇌세포의 자리를 차지하는 이상한 독성 단백질로 쌓인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당화 색소가 낮다 높다. 결국 뭡니까? 몸에서 쓰지 못하는 당이 몸에서 오래 떠돌다 보면 그분은 어떤 분이다? 몸에 염증이 생길 확률이 높은 분이다. 활성산소가 생길 확률이 높은 분이다. 그런 분들은 뇌 손실이 결국은 6년 동안 다른 사람, 보통 사람에 비해서 2배 이상 높다라는 것도 이미 발표된 거고요. 그 다음에 혈압, 수축이완기의 차이가 특별한 날씨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혈압이 높고 낮은 것도 역시 뭐다? 해마의 수축을 야기시킨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혈압 높은 분들 약 잡수고 있다 마음 편하게 쉴 게 아니라 혈압이 높은 겁니다. 약을 잡숴도 이미 떨어뜨려만 놨지 그건 의미가 없어요. 결국 뭐냐? 여러분들 심장에 위에 붙어있는 겁니까? 부신에서 호르몬이 혈압을 조절해줘야 되는데 밖에서 가짜 호르몬과 같은 그 약물이 들어가서 억지로 혈압을 조절해 주는 것은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잡숴야 되는 것이 또 현실이긴 하고 안타까운 거죠. 자, 이렇게 운동, 당, 혈압,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문제 포괄적으로 뇌신경과 관련되어서 병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고, 자, 그러면 뇌신경 질환의 위험 요인을 이제 정리해 보면 어릴 때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 생활 속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 자극 문제, 몸에 안 맞는 음식, 소위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을 다량 꾸준하게 섭취했을 때 체내에 히스타민이 많이 생기게 되죠. 네,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비타민 B그룹, C와 A 이런 항산화 비타민 같은 것의 결핍도, 그 다음에 필수 지방산 콜레스테롤이 부족한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고, 미네랄, 특히 칼슘, 철, 아연, 망간 같은 것이 신경과 관련되어서 중요한 미네랄인데 이것들의 결핍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중금속 같은 독성, 또 술과 담배 다량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섭취하셨을 때도 역시 뇌신경계 질환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가공식품, 약물의 문제, 그 다음에 불규칙한 생활 문제, 이것들이 다 뇌신경 질환 발병 원인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서 내가 뭐가 부족했으나 내가 문제가 될 게 뭔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중요한 핵심 키는 여기에 있습니다. 치매 예방 및 뇌 건강을 위한 우리 EBM. 여기 EBM은 Ecologically Balanced Medicine입니다. 생태균형 의학. 저희 상호인데 생태균형 의학의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건강은 어디요? 자연과 균형을 이루어서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호르몬과 신경계가 안정이 되어야 나타나는 것이고, 그때가 항상성이 유지될 수 있는 환경권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찾지 못해가지고는 뇌 건강으로 갈 수가 없어요. 어떠한 건강도 우리가 챙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 오늘 핵심 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알고 보니까 역시 뇌에서 컨트롤하고 있어. 그래서 뇌에서 출발한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뇌는 몸을 붙들고 마음을 붙들고 그 가운데에 있어. 근데 몸은 누구를 통해서 살아가요? 자연을 통해서 살아가. 그러니까 몸뚱이가 안정되려면 자연을 잘 잡아야 돼. 자연과 균형을 잘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마음은 누구를 붙들고 살아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내가 있게 한 그 부모답은 게 창조주야. 내가 있게 한 우주의 근본 그 믿음하고 내가 잘 교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된다. 자, 그래서 답을 드려보겠습니다. 몸의 안정은 자연과의 균형, 즉 섭생을 통해서 면역 시스템의 안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몸의 해답이에요. 위가 평생 소화가 안 되고 힘들었어요. 왜? 위가 싫어하는 식사를 했기 때문에. 그분을 바꿨더니 50년 만에 4개월 안에 위가 풀리면서 모든 신경까지는 다 사라졌잖아요. 몸이 마음을 싫어한 거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면역 시스템이라는 개념보다 면역 시스템, 아닌 것, 긴 것을 선별하는 시스템이에요. 아닌 것은 먹지 말고 긴 것은 또 먹고, 싫은 사람 만나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말씀은 더 듣고 안 좋은 말씀은 듣지 말고, 이게 면역 시스템이 살아있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뭐예요? 양심의 의지. 양심의 의지는 뭐예요? 늘 진리를 향해서 선한 아름다움을 향해서 움직이는 마음의 의지가 있어요. 그것과 또 내가 있게 한 창조주와의 균형이에요. 여기에서 뭐가 이루어진다? 마음의 안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맛있는 거 먹으면 하루는 즐거울 수 있죠. 한 달 갑니까? 안 가죠. 내가 있게 한 근원적인 그 흐름과
정말 깊은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분의 얼굴은 늘 에너지가 충만되어 있습니다. 행동도 힘이 있어요. 그런데 나밖에 모르는 분들은 항상 행동도 쇼치해 보이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뇌신경의 건강은, 뇌는 뭐라고요? 몸과 마음 붙들고 있어. 그래서 몸과 마음이 다 안정이 돼야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건강은 뭐다? 건강은 뭐라고요? 몸의 중요한 짝인 자연을, 마음의 중요한 짝인 창조주를 뭐요? 잘 만나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소위 관계성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관계가 소통이 안 돼서 힘든 거 아닌가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뇌가 이성을 잃고 감각을 잃고 기능을 잃는 이유는 뭐다? 불통이에요. 불통. 불통은 뭡니까? 언밸런스, 불균형이란 말이에요. 불균형. 근데 불균형은요, 늘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아프게 했어요. 아닌가요? 마음을 아프게 했고 몸을 아프게 했어. 그럼 뭘 해야 돼요? 왜 그랬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것을 약으로 죽이는 그것만 치료라고 쫓아다니지 않았나요? 맞습니까? 그거에 그거. 아, 병은 불통이다. 소통이 안 되는 관계다. 마음의 문제, 몸의 문제가 다 그래. 그래서 우리는 불통을 반복하고 싶지 않잖아요. 아프면 다시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면역 시스템 뭐냐? 면역 시스템은 나를 보호하는 시스템이야. 잘못 먹으면 아프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벌 주는 게 아니라 다시 아프지 말라고 주는 보호 시스템이에요. 보호 시스템. 그러니까 면역 시스템은 보호 시스템. 통증은 나를 살리는 신호. 통증은 면역 반응.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키워드로서 자연을 통해서 항상성을 유지하고 뭐요? 내가 있게 한 창조주와의 관계를 바로 제대로 정리해서 하루하루 사는 것, 그게 치매 예방과 뇌 건강의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브레인 푸드, 아주 슈퍼 브레인 푸드, 알려져 있는 것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것들입니다. 자, 베리류가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산화 물질은 뭔지 알죠? 항산화 물질은 여러분 몸 안에 있던 활성산소, 독소를 중화시키는 물질이다 보니까 가치가 있고요. 브레인 음식은 대개 다 그러한 물질들이야. 그리고 녹색잎 채소 같은 경우도 대개가 다 루테인 같은 거, 베타카로틴 같은 거에 많아서 노화에도 도움이 되고 견과류, 아몬드 호두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씨앗류에는 뇌세포를 보호하는 다양한, 특히 레시틴은요, 혈액을 맑게 해주는 지용성, 수용성을 다 가지고 있어서 늘 혈액을 소통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지방이라고 보시면 되죠. 칼슘, 오메가3 지방산 많이 들어보셨죠. 자, 올리브오일 같은 경우는 뇌 건강에 중요한 항산화 물질 풍부하다. 그다음에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 여러 가지 고등어 같은 것들. 그다음에 통곡물 오트 퀴노아 같은 경우에 이제 혈액 순환을 좋게 해주는 물질로 알려진 것들이고요. 콩 같은 것은 베타 이소프라빈 같은 항산화 물질, 지용성 한마디로 물질인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혈액을 아주 맑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 그래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건강 기능성 식품입니다. 그다음에 다크 초콜릿 같은 것도 항산화 물질이 많고요. 오렌지 감귤, 비타민 C 같은 거, 그래서 뇌를 보호해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라벤더나 로즈마리, 탐팔마트 이런 것들은 인지 기능에 도움이 돼서 기억 문제나 수면 문제에 도움이 되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보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 진짜가 아니라 그냥 떠돌아가는 매연을 중화시킨 정도니까 아니게 훨씬 이익이 되겠죠. 참고하세요. 단 이것도 뭐다? 여러분 잡수어서 편안한 걸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괴기가 없네요. 여러분들 괴기 밝히지 마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치매 예방 및 뇌 생활 수칙 짤막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거지만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자, 사회적 활동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친구나 가족, 다양한 공동체와 관계를 맺어드리는데 어떤 관계? 친화성 있는 관계를 유지하자. 또 즐거운 취미생활도 해서 뇌 기능을, 해마 같은 것을 자극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회적 활동을 꾸준하게 하자. 수면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11시 전에는 꼭 주무셔라. 죄송하지만 모든 걸 다 젖혀놓고 주무셔야 돼요. 그래야 호르몬의 안정이, 신경의 안정이 출발이 되는 거죠.
자는 것보다도 몇 시에 자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정신적인 신체 기능, 신체 활동 부분들에 대해서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활동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걷기. 제발 여러분들 하루에 1시간 꼭 걸으셔라. 꼭. 저는 차를 타고 와도 저희 어머니한테 걸어오세요 그랬어요. 자, 저는 걸어가면 5분, 10분이면 걸어가는데 저는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어머니는 20분, 30분 전에 먼저 걸어가시게 하고 교회 갈 때 저는 뒤에서 막 차를 타고 쫓아가고 그런 짓을 했어요. 불의 자식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97세가 되셔서도 지금 31년 정도 약한 없이 깔끔하게 치매커녕은 저보다 머리가 더 좋아요. 아무 이상 없이 잘 살고 계시다. 그 다음에 새로운 지식 습득. 그러니까 늘 새로운 걸 도전하셔요. 여러분들 오셔서 새로운 강의, 어떤 강의든지 계속해서 여러분들 배우셨으면 좋겠어.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여러분 뇌를 일깨우고 뇌를 자극해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 스트레스 관리는 뭐 여러분들 잘 하실 거라고 봅니다. 뭐 기도든 명상이든 자, 체중이나 질병 다양하게 체크하면서 문제점을 빨리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원인을 찾는 습관이 필요하겠죠. 균형 잡힌 하루의 생활 습관도 그렇게 중요합니다. 알코올, 담배 절제는 뭐 다양하죠. 맞춤 건강식단 관리. 맞춤 건강식단 관리는 여러분 몸 안에 아까 플러그 같은 거, 찌꺼기, 불활성화된 물질들, 염증 문제 이런 것을 없애는 게 사실은 오늘 핵심 키예요. 여러분들 좋은 생각하고 좋은 친구하고 놀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자, 근데 95%가 뭐다? 치매 예방, 뇌 건강에 문제는 뭐다? 잡수신 것이 몸 안에서 쓰레기 찌꺼기가 되는 게 핵심 키예요.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적게 잡숴야 돼, 적게. 남으면 안 돼. 그리고 잡숴서 소화가 덜 되거나 다음날 화장실 가서 썩은 냄새가 나는 음식은 그거 잘못 잡수는 음식이야. 그럼 피하셔야 돼요. 맞춤 건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치매 사례 한 45%가 예방이 가능하다고 하는 연구가 발표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만 여러분들 잘 하셔도 도움이 되겠죠. 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치매 예방, 뇌 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강의도 듣고 또 나름대로 고민하고 여러분들 몸부림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키를 이거를 잡으세요. 먼저 보다 물질 대사 효율을 높인다. 그 얘기는 잡수신 음식물이 완전 연소돼서 입에서 냄새 안 나고 위에 가스 안 차고 대변에 냄새 없게 하는 것을 포인트로 잡으세요. 그러면 혈액 내에 가스, 독소, 염증이 없는 상태예요. 휘발유차에 휘발유를 넣고 디젤차에 경유를 넣은 폭이 되는 거예요. 그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말해요? 혈액이 말이죠. 여러분들 뇌혈관은 얼마나 미세한지 쓰레기가 조금만 있어도 그걸 가지고 못 가면 막히게 돼 있어요. 혈관, 뇌혈관이 막히면 뭐요? 영양소, 산소가 못 가잖아요. 그럼 뇌세포가 죽게 되는 거죠. 그 치매죠. 그러니까 뇌혈관, 미세혈관에 혈액이 잘 돌게 하려면 뭐가 해야 된다? 혈액이 맑아야 돼요. 그리고 아까 항산화 물질,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항산화 물질은 비타민 A, C, D, E와 같은 거,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 같은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 몸에서 잘 쓸 수 있는 몸에 맞는 것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맞는 걸 모르는 분들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제 말도 안 들으니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소화가 잘 되는 거라도 찾으세요. 모를 때는. 소화가 잘 되는 거. 아 이거 뭐 어떻게 소화가 잘 돼? 기분이 좋아. 아 그 술 마셨더니 다음날 머리가 아파. 이건 다 나한테 안 맞는 술이에요. 안 맞는 음식이고. 그렇게라도 찾으셔라. 그리고 항상 마음의 활력은 어떠세요? 공의적인 마음, 공동체 의식의 마음을 갖는 분들이 마음의 활력이 있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 잘 오신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셔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유전체 맞춤 식사를 해서 이물질, 염증, 독소가 없는 맑은 혈액을 유지한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충분한 수면.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은 뭐예요? 너무 무리하지 않은 운동이죠. 규칙적으로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꼭 걷자.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면역력에서 자연 생활. 자, 햇빛. 하루에 1시간 정도 자연을 걸으셔라. 물은 아무리 마시기 싫어도 1.5리터 이상 마셔야 뇌가 쫙고요. 뇌 체액을 통해서 청소가 될 수 있다. 물 충분히 마셔야 뇌가 청소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제발. 그 다음에 소금은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늘 실천하시는 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하죠. 가족과 친구, 공동체 등 사회와 친화성 있는 관계를 늘. 그런데 관계를 맺는데 불통의 관계를 맺으면 곤란하잖아요. 소통의 관계를 맺으려면
내가 좀 손해보시고 헌신하는 자세가 일단 소통의 출발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원한, 분노, 미운 마음을 없애는 것이 출발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갈 것은 뭐냐?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을 가져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삶에서 싸울 수 있는 것은 사랑의 행동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마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뇌가 건강하다. 섭생, 자연의 섭리대로 살 겁니다. 누가 만든 대로, 여러분을 만든 창조주의 설계도대로, 창조주가 만들어온 여러분의 사용 설명대로 사는 것이 섭생의 삶입니다. 근데 나는 항상 나 홀로 사는 게 아니야. 늘 누구를 잘 부둥켜 안고 살게 돼 있어. 음식 없이 건강을 찾을 수 있나요? 친구 없이 즐거울 수 있나요? 대상 없이 즐거울 수 있나요? 대상을 통해서 뭐가 된다? 화평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정확하게 한다. 내가 휘발유차인지 경유차인지, 내가 음인지 양인지,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가 가진 자인지 못 가진 자인지, 내가 직자인지 배우지 못한 사람인지를 알면 뭐예요? 안 가지고 있는 것을 쫓아가서 그분과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게 삶이고 그게 음양화평지인이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어디에 있다고요? 관계성에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성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상대더라. 개인보다는 공의적인 단체더라.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여러분의 뇌를 건강하게 하는 중요한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